10,000보 이상 걷기를 실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걷기는 7,000보 이상이면 큰 효과가 없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너무 장기간 걷는 것은 오히려 무릎이나 이 발목 관절을 망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것은 운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근력 운동, 그 다음에 유산소 운동이 있습니다. 자, 근력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설명해드린 점진적 과부하 원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내가 근력 운동을 오늘은 10kg로 했다면 내일은 12kg로 하고 그 다음에는 14kg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균등하게 쭉 올라가진 않아요. 10kg에서 정지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또 12kg로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훈련 일지를 써서 내가 어느 정도 했다, 오늘은 몇 킬로로 몇 회 몇 세트를 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힘들었다,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하시면 어느 정도 운동량을 늘릴 수 있는지 가늠이 되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근력 운동을 차근차근 늘려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근력이 계속 발달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너무 이게 저중량으로 계속 반복될 경우에 이게 효과가 계속 반감이 되기 때문에 운동 효과가 계속 떨어지게 됩니다. 그 어느 순간 또 적응이 되면 아예 원래 처음보다도 오히려 떨어지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근력 운동을 하실 때는 점진적 과부하 원리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를 잘 염두하고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유산소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 같은 경우는 이 심혈관계를 튼튼하게 만드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이 심혈관계를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많이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제 걷기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걷기 같은 경우에는 요즘 10,000보 걷기나 20,000보 걷기도 하는데 걷기는 7,000보 이상이면 큰 효과가 없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10,000보 걷기는 처음에 일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일본에 만보기를 만들던 회사가 이 10,000보 걷기 캠페인을 진행을 하면서 이 10,000보 걷기를 열풍을 일으키면서 그게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로 전파되어서 너도 나도 10,000보 걷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장기간 걷는 것은 오히려 무릎이나 이 발목 관절을 망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것은 달리기입니다. 달리기가 선수처럼 빠른 속도로 달리라는 게 절대 아니고요. 걷는 것도 아니고 뛰는 것도 아닌 강도로 달리시는 게 좋습니다. 이걸 정확하게는 존2 운동법이라고도 하고 LSD 훈련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장거리를 천천히 달리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때 심박수가 중요한데요. 심박수를 체크를 하면서 달리시는 게 좋습니다. 심박수가 120에서 140 정도 구간이 이 존2 운동인데 이때는 옆 사람하고 대화는 가능한데 노래하지 못할 정도의 강도가 존2 운동입니다. 그래서 절대 이때 숨이 차게 달리면 오래 지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천천히 달리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운동을 하게 되면 이게 걷는 건가 뛰는 건가 싶을 정도로 거의 걷듯이 달려야 됩니다. 그 상태로 계속 지속하다 보면 어느 정도 달려도 심박수가 계속 내려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됩니다. 운동 강도가 높아지는데 심박수가 내려간다? 이게 바로 여러분의 체력이 상승하고 있다는 증거이니까요.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운동에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걷기 운동을 하시기보다는 걷기는 일상생활에서 많은 신체 활동을 하시면서 그냥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따로 이 달리기를 해서 운동량을 더 늘려나가시는 것이 여러분이 체력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운동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은 단시간에 몸을 충격을 주는 겁니다. 이걸 인터벌 트레이닝이라고 하는데요. 짧은 시간 동안 강도 있는 운동을 하고 휴식을 하고 다시 강도 있는 운동을 하고 휴식을 하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것이 인터벌 트레이닝입니다. BBC 방송에서 실험을 했었는데요. 똑같은 조건에 사람 2명을 내리고 한 명은 1시간 동안 자전거를 천천히 탄다. 그리고 한 명은 1분 동안 자전거를 미친 듯이 타다 해서 2명을 데리고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4주 동안 이걸 실험을 하고 나중에 혈액을 뽑아서 전후 비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1분 동안 자전거를 미친 듯이 탄 사람이 훨씬 혈액의 지표가 좋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봐서는 단기간에 이렇게 몸에 충격을 주는 게 운동 효과를 이제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를 예시로 하면 저는 만약에 1시간을 운동을 한다고 하면 30분 동안 워밍업을 합니다. 그리고 10분 동안 미친 듯이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0분은 정리 운동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단기간에 이 충격을 주는 방법이 여러분의 운동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체력을 기르는 운동을 하려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됩니다. 말씀드렸던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동시에 해야 되는데요. 근력 운동은 일단 주 3회 정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회는 유산소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이 겹치지 않게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고요. 만약에 20대가 운동을 하게 된다면 더 빈도를 오히려 줄여도 괜찮습니다. 대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터벌 트레이닝처럼 운동 강도를 굉장히 높게 가져가면 일주일에 운동 빈도를 1, 2회만 해도 충분한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중장년층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운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한 번 할 운동량을 나눠서 여러 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주 5회 아니면 6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운동을 이어나가야 체력을 계속 지속적으로 늘려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허리 통증 아디오스에서 아디오스는 이 스페인어로 작별 인사를 뜻합니다. 그래서 허리 통증과 완전히 작별하기 위한 인사말로 제목을 정했는데요. 여러분이 이 책을 읽어보시고 허리 통증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알고 여러분도 허리 통증과 완전히 작별 인사를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